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선생님은요, 신지현 선생님입니다. 우리 친구들 선생님이랑 같이 이번 시간 살펴볼 부분은요, 신라가 통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민족들이 섞인 통일국의 모습을 갖춰가는데요. 강력한 왕권의 등장부터 들여다보도록 하죠. 강력한 왕권 확립입니다. 태종이고요. 최초의 진골 출신의 왕이다라고 하는 부분 기억해 주셔야겠습니다. 이후는 무열왕 이후는 계속 문무왕부터 해공왕까지 한 120년 동안을 직계 자손이 왕위를 독점할 만큼 왕권이 강했었다라고 하는 부분을 살펴볼 수 있고요. 문무왕은 통일전쟁 과정에서 왕권이 강화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당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했을 때의 왕이 문무왕입니다. 그러면서 왕권을 강화시킬 수 있었죠. 우리 친구들이 기억을 해두셔야 되는 왕 신문왕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신문왕은 진골 출신의 귀족들의 반란을 진압하게 됩니다. 원래 왕권이 강하면 귀족들의 세력은 약해요. 또 귀족들의 세력이 강하잖아요. 그럼 왕권이 강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진골 출신들을 귀족들을 눌러서 왕권 강화를 이루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통치 제도의 정비, 체제의 정비에서 보면 여러 가지 일을 했어요. 여러 가지 체제를 정비했는데 일단 여기 나와 있는 구주오소경 체제 정비했고요. 노급을 폐지하고 관료전을 지급했다라고 하는 부분도 신문왕 때의 일입니다. 그리고 국학을 설치했다라고 하는 것. 이러한 부분들이 통치제도 정비, 구서당 10정까지 이러한 부분들을 하나하나 지금 배워보겠지만 체제를 정비한 왕은 누구다? 신문왕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문무왕을 좀 볼까 해요. 문무왕의 릉부터 볼까요? 문무대왕 릉의 모습입니다. 경주의 문무대왕 릉을 보면 동해 용이 되어서 나라를 지키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문무왕의 유언에 따라서 문무왕을 화장시켜 지낸 장소가 바로 이 모습입니다. 용이 돼서, 동해의 용이 돼서 나는 신라를 지키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지요. 그렇게 또 가문사라고 하는 부분은 이따가 이제 불교할 때 나오겠지만 불교의 힘을 빌려서 외적의 침략을 막겠다는 의지입니다. 문무왕 때 짓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의 아들인 신문왕 때 완성이 되지요. 신문왕은 아버지인 문무왕에게 감사하다라고 하는 의미로 가문사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렇게 연관성이 있다라고 우리 친구들이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봤고요. 문무대왕릉 봤고 신문왕은 체제 정비에 힘쓴 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그러면 그 체제 정비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한번 들여다봐야겠네요. 정치 조직이 나와 있는데 일단 영토도 넓어졌죠. 거기에다가 인구도 굉장히 많아졌어요.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나라를 지킬 수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한 거죠. 중앙과 지방으로 나누어서 정치 조직을 볼 텐데 중앙은 집사부 중심입니다. 요거는 왕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왕 직속 행정기관이에요. 왕의 권력이 세졌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게 집사부 중심의 운영, 거기에 대빵인 시중 중심이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상대적으로 귀족회의였던 화백회의와 그의 대표였던 상대 등의 권한 자체는 약화되게 되더라. 결론은 이러한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왕권 강화를 이루었다. 정리 끝. 그 다음에 지방행정제도는 구주 오소경으로 나뉘는데요. 이 오소경에 대한 문제 잘 나오더라고요. 구주는 전국을 9개의 주로 나눴다. 9개의 큰 도로 나누었다 라고 우리 친구들 생각하시면 됩니다. 구주로 나누고 그 아래에 군과 현을 두었습니다. 이 군과 현은 지방관을 중앙에서 파견을 했고요. 촌락, 작은 마을은 촌주가 이렇게 다스릴 수 있게끔 만들어 놨죠. 그리고 이 지방행정 조직 중에서
상수리 제도라고 하는 것 하나 기억해 두실게요. 상수리 제도라고 하는 것은 지방 세력가를 수도에 잠깐 머무르게 합니다. 지방 세력의 성장을 감시하는 목적으로 상수리 제도라고 하는 것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도 기억을 해 두실게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했었던 이 오소경 들여다보면요. 수도가 우리 친구들이 통일신라, 신라의 문화를 접하러 갈 때 가는 곳이 경주입니다. 엄청 멀죠. 서울에서 가려면 남동쪽에 너무 치우쳐져 있는 거예요. 사실 수도의 이상적인 위치는 그 나라의 중앙에 위치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남동쪽에 너무 치우쳐져 있다 보니까 그 위의 지역을 제대로 통치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소경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설치를 하게 된 겁니다. 지방의 주요 지역에 일부 중앙 귀족, 그리고 옛날에 고구려, 백제, 가야 출신의 귀족을 옮겨서 살게 했지요. 그러면서 수도가 이렇게 남동쪽에 치우쳐져 있는 약점을 보완하고 지방 세력의 성장을 감시합니다. 감시하는 그런 역할까지 담당을 하고 있었고요. 지방의 정치 그리고 문화의 중심지 역할을 오소경이 했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지요. 이렇게 우리 친구들이 정치 조직을 중앙과 지방으로 나누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제도를 보면 토지제도는 통일 이전에는 노급이라고 하는 것을 주게 됩니다. 이건 이제 통일 전에. 통일 전에는 노급이었어요. 통일 후에는 관료전을 지급한다라고 하는데 노급과 관료전의 차이가 뭘까요? 일단 노급은 토지에서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리와 토지에 딸린 노동력과 공무를 수취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이 땅을 주면 그 땅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다 같이 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귀족의 경제적인 부분이 크게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런데 이 노급이 폐지되고 관료전을 지급했다라고 하거든요. 관료전은 어떤 부분이냐? 관직에 복무하는 대가로 주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관리에게 조세 징수권만 주는 거예요. 이건 많이 주고 이건 조금 주는 겁니다. 그렇게 바꾸었다. 귀족들이 돈이 많고 능력이 많고 그러면 권력도 세지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식으로 축소를 하게 되면서 결국에는 왕권 강화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확인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면서 귀족의 경제적 기반을 약화시키고 귀족의 경제적 기반을 약화시키고 평민들한테는 정전을 지급하고 그곳에서 농사지어라 라고 하면서 세금을 내게 했습니다. 그럼 국가 재정에도 도움이 되는 결정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관료전 지급하고 정전 지급하고 하면서 토지 제도는 이러한 모습이었고요. 촌락문서를 작성을 했는데 조세징수라든지 아니면 노동력을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확인할 수 있게끔 문서가 존재했었다라고 하는 것 같이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많이 주다가 조금 줘요. 불만이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불만이 쌓였고 나중에 노급은 다시 부활되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 친구들이 토지제도를 정리하시면 되고요. 토지제도에 대한 부분 받고 그리고 군사제도까지 보고 이제 그림 좀 보러 갈게요. 군사제도는 구서당, 십정 이렇게 나뉘는데요. 구서당은 수도를 담당하고 있었다. 십정은 국경지역의 지방군이었다라고 보면 되는데 아까 전체를 9개로 쪼갰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9개로 쪼갰는데 왜 10개가 필요할까? 국경지역이 한주라고 하는 지역이 있었어요. 거긴 국경지역인데 그 국경지역을 잘 지켜야지 나라가 평안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는 2개의 군대를 보내서 나머지에 1개씩이고 그 한 주에만 2개를 배정을 해서 십정입니다.
수도랑 궁궐을 지키는 구서당, 지방을 지키는 십정인데 전국을 9개로 나눴지만 국경지역은 한 번 더 강하게 지키겠다라고 해서 십정이 되었다라고 우리 친구들이 확인하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이 구서당은 약간 의미도 있어요. 어떠한 사람들, 그러니까 당연히 고구려, 백제, 말갈인까지도 다 이렇게 수용을 하게 하면서 민족 융합의 목적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촌락 문서 있었다고 하는 부분 그림으로 한번 보고 올까요? 신라의 촌락 문서입니다. 촌주가 3년마다 촌락의 상황을 자세히 적은 부분을 이렇게 문서로 작성을 했는데요. 토지의 종류는 뭐다, 문서는 인구는 어떻다, 노비는 얼마다, 농가 밭은 얼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상세히 적어 놨었습니다. 그리고 구주 오소경의 모습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구주 오소경에 대한 부분들은 기억을 해주시고요. 9개의 주로 나뉘었지만 여기는 국경지역이기 때문에 발해와 바로 국경을 접하고 있어서 이 지역은 2개의 군대를 배치했었다라고 하는 것을 군사제도와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경으로 끝나는 것들이 오소경이다. 여기는 수도가 남동쪽에 치우쳐져 있는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한 부분이다 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군사제도까지 살펴봤습니다. 통일신라의 문화, 어떠한 특징이 있을까? 일단은 우리 친구들이 확인하셔야 될 부분은 우리가 통일신라 경주를 수학여행을 가면 느끼는 게 있죠. 뭐예요? 바로 불교입니다. 불교는 신라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어요. 자, 불교가 어떻게 발달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의상, 원효, 해초, 원칙 이렇게 나누어서 볼 텐데 일단은 초기에는 왕실 중심이었어요. 왕실과 귀족이 중심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점차 불교가 대중화가 되었거든요. 그 부분 보면 원효, 의상은 신라의 화엄종을 개창하게 됩니다. 모든 존재는 조화로워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게 되면서 사회 통합에 영향을 미쳤던 부분이고요. 원효는 일심사상, 화쟁사상, 그리고 여러 종파 간의 대립을 없애고 융화가 되자라고 했습니다. 불교의 대중화에 힘썼던 사람. 그 다음에 해초는요, 왕래하다 할 때 그 왕자. 왔다 갔다 했다. 천축국의 전입니다. 왕호 천축국전은요, 왔다 갔다 천축국은 인도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렇게 책으로 남겼어요. 그리고 원축은 당의 그 가르침을 받고 와서 불교 사상을 전파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렇게 많이 물어봐요. 그 특징적인 것들은 하나씩 반드시 기억을 해 두셔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사상의 발전 봤고요. 원효와 의상의 불교 사상을 한번 보도록 하죠. 의상은 하나가 전체요. 전체가 하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원효는 모든 것은 오직 마음에서 비롯된다. 나무와 비탑을만 외우면 극락왕생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형식적으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이것만 하면 된다라고 하면서 대중화에 힘썼었다라고 하는 거죠. 의상은 당에 유학을 갔다 왔었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화엄종을 전파하고 왕권을 강화하고 사회를 통합하는 데 영향을 미쳤고, 원효는 방대한 불교 사상을 종합했다. 그래서 백성들이 조금 더 쉽게 불교를 다가설 수 있게끔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불교 사상은 이렇게 발달했고요. 그 증거가 되는 것들.
불교 예술의 발달 한번 보도록 할게요. 불교 예술의 발달은 우리가 경주 가면 반드시 보고 오는 것들부터 시작됩니다. 불국사, 석굴암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런 경주의 문화재들은 이제 더 이상 우리나라만의 문화재가 아니에요. 세계에서 인정을 하고 이렇게 보호받고 있는 우리의 문화재다라고 하는 것, 세계의 문화재입니다. 불국사는요, 불교적 이상세계를 표현했습니다. 뭐 청운교라든지, 그 다음에 뭐 불국사 3층 석탑이라든지, 이러한 것들, 불교의 이상세계. 선생님도 이제 불국사랑 석굴암을 가게 되면 정말 많이 놀라고 오는데요. 이 석굴암 같은 경우 이제 돌을 쌓아가지고 만든 인공 석굴 사원입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에 석굴암 본존불상이 있어요. 그리고 그 뒤에 그 본존불상을 이렇게 감싸는 돌로 된 벽처럼 생긴 그 뒷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가 이렇게 쪼개서 그걸 이어 붙여가지고 원으로 이렇게 만든 거예요. 둥글게 표현을 했거든요. 근데 그 계산이 지금 그 각도를 계산을 해도 굉장히 과학적이고 굉장히 정확하대요. 아니 신라시대 사람이, 그 옛날 사람이 어떻게 그런 부분을 계산을 했을까? 라고 아주 놀라운 부분이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완벽한 비례, 균형미를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석굴암은 그렇고요. 석탑은 일단은 요때 또 유행하던 탑의 양식이 있었어요. 뭐냐면 기단을 밑에 바탕을 두 단을 쌓고 그 위에 3층 석탑을 쌓는 게 좀 유행이었죠. 그래가지고 3층 석탑이 좀 많은 편이고요. 뭐 승탑, 신라 말에 선종이 유행하게 되면서 사리를 넣은 탑이 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종이 있는데요. 바로 선덕대왕 신종이라고 하는 종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종소리가 정말 유명하지요. 그리고 가장 오래된 종도 있는데요. 상원사 동종입니다. 그리고 무구정광 대다란이경 우리 친구들 많이 들어봤죠?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모판 인쇄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무구정광 대다란이경은요. 불국사 3층 석탑에서 경이 발견이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목판 인쇄까지도 이렇게 연결해서 확인을 하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인쇄술까지 봤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제 보면 뭐 이때 당시에는 불교만 발달했느냐? 그렇지 않아요. 불교만 발달했다라고 보지 않습니다. 유학의 발달 보면 일단은 국학, 요것도 신문학 때 일이에요. 국가 교육기관으로 유학을 공부시켰던 그러한 교육기관이다. 독서 삼품가라고 하는 거는 이제 관리들을 얼만큼 유교를 알고 있는지 그걸 평가합니다. 그래서 관직을 줬대요. 그러다 보니까 귀족들은 반발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결국엔 실패했어요. 설총은 이두를 정리했고요. 한자. 그렇게 최치원은 좀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최치원은 당의 빈곤과라고 하는 외국인 전형 시험이 있습니다. 외국인 과거제 거기에 합격을 하게 되었고 개원필경이라고 하는 책을 쓰게 됩니다. 자, 이렇게 유학의 발달도 봤고요. 대외교류에서 보면 당은 유학생을 보내기도 하고 이렇게 승려나 상인들이 왔다 갔다 교류를 굉장히 많이 했었다. 그 증거가 되는 것이 마을인 신라방, 소는 관청이에요. 그리고 원은 절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당과의 교류의 증거가 되더라. 그리고 장보고가 완도에 청해진을 설치하면서 그곳에 해상무역을 장악하게 됐고요. 일본과도 이렇게 교류를 했었고 국제무역항으로는 당항성 그리고 울산항 같은 것들이 있었다. 이렇게 우리 친구들 대외 교류까지 살펴봤는데요. 우리 불교예술 좀 더 보도록 할까요? 불교예술의 발달에서 보면
왕호 천축국전의 모습입니다. 당에 유학 중이던 해초는 인도를 다녀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의 것들을 이렇게 적은 왕호 천축국전의 모습이고, 선생님이 그렇게 아름답다, 대단하다, 비례의 미가 있다, 균형미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석굴암의 모습입니다. 굉장히 철저한 수학적 계산을 했고요. 과학적 기술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것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 보존을 해야 하는 소중한 문화유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탑이 많이 나왔는데요. 선생님이 그 얘기 했었죠. 이때 당시에 유행이 있었다고. 두 단을 쌓아놓고 위에다가 3층 탑을 설치한 거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화엄사 4사자 3층 석탑도 이런 모습이고요. 그리고 진전사지 3층 석탑의 모습입니다. 불교 예술이 이렇게 발달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이 신라 대외교류인데요. 발에 신라 이렇게 위치하고 있고, 신라의 모습에서 다른 나라와 어떠한 모습으로 교류가 이루어져 있는지 살펴볼 수 있는 그림입니다. 신라의 대외교류까지 봤어요. 그러면 뭐가 중요하냐? 우리가 이번 시간에 공부한 것 중에서 요런 왕들을 우리 친구들이 확인하셔야 되는데, 문무왕, 신문왕, 그리고 최초의 진골 출신 왕이고 해공왕까지 계속 아들 전해줄 만큼 왕권이 강했었다. 그리고 정치 조직에서는 집사부 중심이어서 왕권이 강화됐다라고 하는 증거를 찾을 수 있다. 구주, 오소경. 중요하죠. 오소경 너무 중요하죠. 토지제도에서 관료전 지급했으나 결국에는 사실 노급을 다시 부활하게 되었다. 군사제도는 어떻다고? 구서당 십정이다라고 하는 것. 이런 제도적인 부분들은 우리 친구들이 반드시 기억을 해두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불교 사상의 발달은 무슨 일을 했는지 특징 요거 하나 우리 친구들이 기억을 해주셔야겠습니다. 다음에 불교 예술의 발달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 친구들이 그림으로 자꾸 눈으로 익히세요. 무조건 동그라미 치면서 가문사지 3층 석탑, 불국사 3층 석탑 이렇게 하지 말고 그림으로 자꾸 눈으로 익히시기 바랍니다. 최치원은 좀 기억을 해두셔야 되는 인물이고요. 대외교류 활발했었다라는 부분으로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우리 이번 시간에 공부한 부분 문제로 확인해 볼게요. 우리 친구들이 이번 시간에 공부한 부분 문제로 핵심을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페이지는 67쪽 5번 문제입니다. 다음 정책을 실시한 공통적인 목적으로 옳은 것은 무엇일까요? 집사부 중심의 정치가 운영되었다. 국왕이 직속 기관이었던 집사부 중심의 정치가 운영되었다. 또 관료전을 지급하였다. 진골귀족이 숙청되었다. 오소경 설치하였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뭐예요? 이거 전부 다 강력한 왕권에 대한 부분입니다. 왕권 강화, 강력한 왕권을 확립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들이었다라고 우리 친구들이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자, 5번이 답이고요. 다음에 6번. 수도가 남동쪽에 치우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이 신경 쓰지 못했던 시기에 다른 지역에서 뭔가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끔 지방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독특한 지방 행정구역입니다. 수도 자체가 너무 남동쪽에 치우쳐져 있어서 만들어졌는데요. 바로 오소경을 이야기하죠. 3번. 지방 세력 견제, 오소경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6번 문제, 통일신라 불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일까? 유교의 정치 이념을 채택하여 불교를 억압하였다라고 하는데 우리 친구들 수학여행으로 경주 한 번씩 꼭 가잖아요. 그러면 불국사라든지 우리가 보고 오는 석굴암이라든지 이런 것 자체가 다 불교와 관련이 깊습니다. 불교를 억압하였다라고 하는 말 틀려요. 해초는 인도를 여행하고 돌아왔다. 왕오. 천축국을 나는 다녀왔다. 천축국이 인도거든요. 그래서 왕호 천축국전을 남겼습니다. 2번이네. 원효는 당에 유학하고 돌아와서 화엄종을 개창하였다. 화엄종은 의상입니다.
화쟁사상을 주장하고 불교의 대중화에 기여한 것은 원효고요. 의상은 당 현장의 가르침을 받아서 불교 사상을 발전시켰다라고 하는데요. 요건 이제 원칙입니다. 이렇게 우리 친구들이 통일신라 불교에 대한 설명, 옳은 것, 그른 것은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우리 친구들 통일신라 문화, 대외 교류까지 살펴봤습니다. 통일신라 발전과 문화에 해당하는 부분 우리 공부했는데요. 선생님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하자고요. 그리고 문제 틀렸으면 다시 한번 확인하기, 왜 틀렸는지 확인하기 너무 중요합니다. 잘 정리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뵐게요. 수고하셨습니다.